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제일 좀 친해진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여자분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왜 가까워졌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분이 저에게 뭘 또 이렇게 물어보셨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이그젠포유, 그 다음에 너른터, 아인카, 이런 유료 사이트를 다 들어서 유료 사이트를 다 이제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시험 대비를 완벽히 다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을 이번에 처음 맡아서 이제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중3 애들도 많고 하니까 고등부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유료 사이트를 막 한 서너 개 이런 식으로 다 가입을 해놓고 다 자료를 뽑아놓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애들의 점수가 올라가야 또 계속 이제 고등부가 이제 들어올 테니까, 또 고등부는 또 돈을 제일 많이 또 받으니까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가 그분에게 딱 첫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애들이 상위권인가요? 아니면 애들이 중상위권 이상은 되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아니요, 동네 바보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위권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낌이 왔어요. 예. 왜냐면 동네 그 학원에, 공부방 하는 학원에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들어올 확률보다는, 특히 물론 초, 중은 잘하는 애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고등부가 아주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기는 살짝 이제 드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위권 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도 알았어요. 하위권 애들이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요. 딱 보니까 하위권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많이 이제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분께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서 노하우나 이런 게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의 이제 옛날을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수지에 있을 때는 잘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수지에 있는 수지고, 홍천고 이런 애들이 다녔기 때문에 걔네는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못하는 애들도 더러더러 있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를 알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고등부를 가르쳤을 때 그 분위기를 저는 다 알죠. 그때는 이제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즘 이제 시험 대비 기간도 이제 오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데 다 엄청 선생님들 엄청 긴장되고, 시험 대비 기간은 정말 긴장되고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제 이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는 큰 학원에서 있다가 동네 학원에서 자기 학원을 차리거나 그런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고등부 시험 대비를 할 때 얘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본문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이 정도 해석쯤이야 껌이라고 생각을 해. 보통의 이제 선생님들은. 특히 큰 학원에서 일하던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은 정말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뽑은 자료를 뭐 변형 문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거, 그 다음에 여태까지 기출 문제 이런 거 막 그런 거 자기 그 학교를 중심으로 그 근방 학교나 아니면 같은 동네나 뭐 이런 같은 교과서나 뭐 요런 걸 쓰는 학교 위주로 기출 문제도 엄청 뽑아주고 변형 문제도 엄청 내주고 막 이래. 막 하라고 막 엄청나게 막 책으로 만들어서 막 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위권 애들은요, 단어도 몰라요. 단어도 잘 모르고 해석을 본인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 내용을. 그랬는데도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데리고 변형 문제니 이런 거는 마치 딴 나라, 딴 세상 같은 그런 것들이어서 걔네를 붙잡고 변형 문제를 엄청나게 주고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풀리고 이래봤자 얘네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낫냐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여러 가지 자료 뽑아주고 막 이러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초짜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자료로라도 쇼부를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걸 다 풀면 100점을 맞는데 너네는 그걸 다 못 풀었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혼자서 다 하고 이제 기출 문제 풀고 변형 문제 풀고 뭐 이런 애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예전에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분은 제 사이트에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 같은데, 이름 같은 걸 보니까 저보고 공부 못하는 애들 전문 강사냐고, 공부 못하는 애들 전문 강사인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셔서 웃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애들은 단어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외우기를 시키잖아요. 쓰는 거로 다 외울 수 있게, 다 쓰는 거로 다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외우기를 시키면 2시간 내내 단어만 외우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 대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아이들은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 정도를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서부터는 본인이 직독직해로 정확히 끊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너가 이걸 갖다가 본문을 다 읽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국말로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이 한 서너 장 되잖아요. 그것을 한글로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애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이 말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을 안 보고 글로 본문의 내용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정도를 하는 게, 못하는 애들은 그 정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완벽하게 끝나면 푸는 문제 조금, 변형 문제 조금, 기출 문제 조금, 이게 좋지. 얘네는 본문도 모르는 애들이 많고 본문 해석도 버거운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단어, 본문 해석,
이런 걸 좀 간과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기출문제를 풀리고 변형 문제를 풀리고 이러는데 얘네는 이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간과한다니까요. 간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단어는 얘가 그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거, 그런 거를 선생님이 짚어서 외우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직독직해로 의미 단위로 잘라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전치사는 왜 붙었는가, 여기 콤마는 왜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거를 충분히 얘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쓰기를 시켜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 내용을 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는 게 한두 문제라도 더 맞지, 오히려 막 그냥 기출문제다 변형문제다 이런 거 잔뜩 풀리면 몰라요. 얘는 몰라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얘는 찍는 연습하다가 그냥 시험 대비가 찍는 연습하다가 가는 것처럼 그냥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이걸 만들어서 애한테 아무리 두꺼운 아주 그냥 보기 좋은 책으로 만들어서 애한테 줘봤자 애가 정말 10점대, 20점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가 뭐라 그러겠냐고. 학원을 다녔는데도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단어하고 본문 파악하고 그런 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을 하고 그게 되면 약간의 변형 문제 뭐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보통 시험 문제는, 요즘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숲의 흐름, 숲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래서 숲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해서. 그러면 진짜 서술형을 위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법 사항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서 점수를 내기가 좀 힘들죠. 근데 모든 시험은 약간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 프린트물은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읽어보고, 그래서 그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문제를 만들고 뭐 이러고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막 학년도 여러 개고 학교도 여러 개면 진짜 선생님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부교재로 뭐 EBS 뭐 이런 거. 하지만 부교재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변형 문제로 다 100% 변형이죠. 그대로 나오지는 못하죠. 그런데 변형으로 나온다고 해도 정말 독해를 정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말 의미 단위로 나눠서 확실히 독해를 하고 그 내용 파악이 한글로라도 내용을 쫙 말할 수 있게끔 내용 파악이 되면 그게 조금 뭐 뒤틀리고 이래도 애들은 그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된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막 기출 내지는 변형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풀어대도 되는 게 뭐냐면 그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변형을 그냥 애들이 모든 문제가 변형이니까 그냥 변형 문제를 풀 뿐이지 그런 문제하고 똑같이 내는 그런 선생도 없고, 예, 그런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 변형 뭐 이런 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풀면 이걸 다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독해를 한 그 지문 내용을 확실히 해석을 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그게 변형이 되어서 나와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이런 각종 사이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도 저의 생각과 같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 대비, 고등부 시험 대비에 대해서인데, 이 애들에게 많은 양의 이런 자료, 이거를 준다 해도 걔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풀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다 푼다 해도 또 잘 볼 수도 없고, 중요한 건 기본적인 내가 풀었던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과 내용 파악, 그게 완벽하게 됐다면 변형으로 나와도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그래서 선생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일수록 정말 많은 자료를 줍니다. 왜? 거기서 콕 집어서 뭔가를 이게 중요하다, 이걸 집을 수가 없는 거야, 집을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그물을 펼쳐 놓는 거지. 이렇게 많은 그물을 펼쳐 놨는데 그 중에서 안 걸리겠냐 이거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엄청나게 펼쳐 놨는데 이 중에서 안 걸리겠냐, 뭐 이런 거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정말 노련하고 약간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은 낚시를 해서 하나씩 건져주는 느낌, 정말로 중요한 거를 딱 주는 느낌. 그래서 많이 막 할 것도 없고 막 이런 느낌. 그렇지만 뭐를 정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를 약간 아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고등부 중상위권이 아니라 고등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시험에서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두려움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선생님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이제 많이 두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참 이 학원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오히려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나가고요. 시험을 못 봐서 나 정말 저 엄마하고 학생 얼굴 보기도 좀 그렇다, 그런 애들은 붙어 있어. 죽자사자 붙어 있어. 그리고 좀 못하는 애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떠나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시험을 잘 본다고 걔가 그 학원에 붙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험 따로 거기 있느냐 떠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